네, 누구나 가슴 한켠에 뉴스 하나쯤은 품고 다니는 법입니다. 사람인 뉴스다 왓츠인 시간인데요. 첫 손님 역시 바로 이분 자체가 뉴스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주 전에 오셨는데 예. 그때는 순천에서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대구의 지인 상가집 갔다가 예. 대구에서 하루 자고 시외버스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오는 길이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시간 거리니까 네네. 대구 창원은 이제 그 중부 내륙 타고 오면 금방이니까 네. 금방 왔습니다. 네,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도 많은 예.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고, 그때 이제 순진한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또 노동절에 모셨는데 네. 오늘 수업 없으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순천에 가 수업해야 됩니다. 아, 순천에. 순천 가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사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성적을 알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몇 주간 공부했던 효과가 났을지 예. 저도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 끝나면 진주도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중간고사 할 때까지 저희가 순천에서 이제 교육을 시행했고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주에서도 이제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를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학 때쯤 되면 이제 확실하게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해서 행보에 대해서는 오늘 출연이 또 마지막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예, 또 뭐 이제 학생이나 선생 모집 같은 경우는요, 네. 진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모신 이후 아무래도 모신 이유가 이런 걸 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갔다 와서 뭐 남는 말들이 참 많아요. 뭐 제로 콜라도 있고 아메리칸 파이도 있고. 네. 예, 중요한 거는 NC지겠습니다만 간 곳도 많습니다. 나사도 가고 펜타곤도 가고 하버드도 갔는데 네. 하버드 하면 제 앞에 있는 분이 빼놓을 수 없어요. 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라디오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가면은 총장이 나오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거고 예.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강연한다 그러면 총장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하버드는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총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 누가 와서 강연한다 하더라도 예. 그 정도로 콧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를 왜 가는지 알겠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학 갈 때 미국은 여러 대학을 한 번에 지원하니까 처음에 콜롬비아 대학교부터 쓴 가장 합격 발표 먼저 났었어요. 근데 좋은 대학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살아계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야 거기 꼭 가야 되냐? 차라리 한국의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미국 가면 하버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예. 특정 연령층 이상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행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무조건 하버드 가고 싶었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강연한 공간이 그 행정대학원이거든요. 음. 행정대학원 가면 강연 장소가 되게 좁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반기문, 고건, 박근혜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강연하셨는데 사실은 꼭 하버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 그런 홍보의 목적으로도 가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 한 번은 생각했겠네요. 많이 생각했겠죠.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예. 좀 돕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 저는 이제 5월 16일 날 예. 저는 또 서울대 서울대에서 가시죠. 강연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각자 대학 바꿔서 강연하네요. 예. 가시면은 뭐 어떤 주제로 좀 강연하실 건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제가 요즘 책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썼으니까 예. 아무래도 서울대 이제 정치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 많은 문제가 이제 겹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뭐 고령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요, 일본 사람들이 30년 전에 겪었던 문제인데 아직 해결 못한 문제고 어쩌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나열하기 전에 해결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논제를 던지고 오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책 이름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최근의 이 현안이죠. 노동에 관해서 네.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네. 일단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 유연화 이런 게 핵심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보면은 이 야근이라는 문제가 참 민감합니다. 아, 그럼요. 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지만은 일은 하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녁밥을 맛있는 거 사주고 꼬시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된 거는 대통령께서 52시간 노동을 넘어서서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포괄임금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야근이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예.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이거는 69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은 사실상 무료 야근을 더 강제화하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연하게 근무제를 조정하고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제도를 넘어서는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노동절 이제 사실 메이데이인데 그 원래 이 1800년대에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노동운동 하던 분들이 그렇죠. 예. 이걸 기념해서 하는 게 이제 레이버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180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8시간 노동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노동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조롱성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노동절 133주년에 이제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노동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반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은 키오스크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럼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그럼 재택근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시간 단위 노동 측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 아주 노동 문제 포괄적으로 이제 다뤄야 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더 공론화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공론화의 일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MZ 세대와도 이 하루에 오르는 얘기 때문에 갈라치기도 되는 모양새였다가 지금 또 의견 수렴해보자 이렇게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근데 어떻게 보통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던지고 나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항상 하는 말이 논란 일자 철회라는 것을 이제 약간 상투적인 문구로 이제 네네. 쓰거든요. 네네. 정책을 뭔가 던졌다가 논란 일자 재검토, 논란 일자 철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네. 그 신뢰성이 떨어져요. 정부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6천 명 대상 여론조사를 뭐 하고 이렇게 공론을 살핀다 하는 것들도 사실 선행되었으면 참 매끄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나오는 모양새로 되니까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또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뭐 시급 10,000원 시대라든지 또 업종별 차등 적용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또 예민한 사안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영화를 최근에 한번 보러 가니까 영화표가 15,000원이더라고요. 아 진짜 비싸졌어요. 예, 그럼 영화표가 15,000원인데 그럼 옛날에 제가 한 9,000원, 10,000원 할 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1.5배 정도 이제 돈 가치가 떨어졌다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인상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의 첫 번째 다추는 최저임금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실제적 우리 생활 수준은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요즘 택시 요금도 이제 서울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택시 타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걸 지불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건 또 소비가 또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럼 산업이 또 쇠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사이클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설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9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거대 양당이 좀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좀 품을 수 있는 주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원론적으로. 근데 대통령께서 네. 노동에 대해 갖고 계신 관점, 뭐 공무원도 포괄적으로 보면 저는 노동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수사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69시간 노동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을 때로는 집중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될 때는 그때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일이 적을 때는 또 편하게 일할 수 있겠고. 근데 그런 직종이 또 대부분은 아닙니다. 예, 상시적으로 뭐 일 근로를 해야 되는 직종들도 있는 그럼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양한 직군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도 띄운다고 하던데 그 다양한 직군도 살피고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건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양태도 많이 달라졌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 그릇에 모든 걸 담아내긴 참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운데에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결국 최저 생계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아니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8시간 이상씩 하루 8시간 이상씩 이 노동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아이 하나 더 나와서 키울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지 그 사회에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제 논의가 이제 되면은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대통령께서 그 사실 차등화를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예. 대선 때. 네. 그래서 지역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해외 사례도 보면 지역별 차등화는 근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업종도 이제 시행하는 곳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금 서울 같은 곳에서 오히려 그 차등화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용될지 예. 아니면 지방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사용될지 그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차등화가 돼가지고 서울 지역의 생활임금이라는 걸 높여버리면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가져오게 될 이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등화라는 것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 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반영한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새로운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콜센터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크게 상관없거든요. 네. 서울에서 창원에서 서울 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창원에 있을 때 사무소가 지급해야 될 임금이 좀 더 적다 한다면은 그런 산업들은 충분히 창원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의 상당수 콜센터는 대전에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지방에도 그런 어떤 이전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모셨기 때문에 노동 현황과 예. 그리고 또 개인의 생각까지 좀 곁들여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 모시고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한 번 느끼는데 또 경남 현안도 예. 좀 여쭤보고 또 경남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뭐 현안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그 3월에 내신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 구절을 보니까 네. 전라도에서 2030 세대의 고민은 전라도의 50대보다 경상남도의 2030 세대와 고민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진한 행보를 통해서 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순천과 진주를 오가면서 제가 순천에서는 이제 보통 순천대학교 학생들과 진주에서는 이제 국립경상대학교 학생들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과 이제 많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네.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좋은 학교들 나온 인재들도 지역의 취업이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아무래도 전남 동부와 서부 경남은 아무래도 경남에서도 진주나 이런 서부 경남은 좀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김경수 지사 시절에 예. 이런 서부 경남의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것이 예타 면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서부 경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보수 정당 입장에서 부끄러워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게 우선 한 가지 필요할 것이고 남해안에 저는 이제 사천과 그리고 순천, 고흥 이렇게 창원까지 있는 항공 우주 벨트라는 것을 영원한 화합의 상징으로 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춘천의 그 우주 발사체 조립장 같은 걸 이제 세우고 하는데 반대로 원래 항공 우주 산업대의 중심지하면 사천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항공 우주 인재 같은 경우에도요. 경상국립대학교가 정원이 꽤 많습니다. 기계항공공학과 그게 사천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재들이 나중에 순천이나 영까지 진출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영원한 화합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진주, 순천도 오가시고 또 네. 방송 때문에 수도권도 다 자주 가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제 또 다시 또 수도권 신촌도 가셨잖아요. 네. 신촌 갔다 또 대구 있다고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간 교통이 참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뭐 이 대구랑 창원 정도에 오늘 제가 오가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은 제가 창원 올 때마다 항상 고생하는 게 뭐냐면은 창원이나 마산 여기서 이제 순천 넘어가는 거. 이 교통편은 하루에 그렇죠. 예. 기차도 3-4편밖에 없고 시외버스도 좀 2-3시간 간격으로 있고 한데 앞으로 이제 경전선이 이제 동부경전선, 서부경전선이 잘 이제 뚫리게 되면은 예. 순천까지 1시간기로 뚫릴 겁니다. KTX 이미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돼서 좀 더 지역 간 연계가 활발해졌으면은 그런 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 신촌에서도 그런 예, 예. 얘기도 좀 하셨어요? 뭐 천하용인하고 또 지지자분들하고 어제 신촌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해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 소위 술집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자유롭게 의견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당 지도부가 무슨 1,000원의 학식을 준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근데 학식을 1,000원에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 저희 모임은 2만 원 내고 오는 모임이었거든요. 각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2만 원 내고도 모이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과거의 마인드로 뭘 자꾸 1,000원에 주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접근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그 자리에 모인 젊은 사람들 청년 문제 이런 것보다도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훨씬 많습니다.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했던 거는 국민연금 문제예요. 앞으로 자기들 세대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젊은 세대가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슨 젊은 세대 정책이라고 계속 무슨 학식 싸게 해주겠다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 이제 보면 의원님들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경남의 젊은 세대를 만나가지고 소통했다는 얘기를 우선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단계부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이런 조언을 좀 들어가면서 예. 정책을 펼치면 그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앞서 그 연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 하면 노동 그리고 연금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준석이 바라보는 뭐 노동 연금 교육 다 들어봤네요. 예, 예. 저는 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좀 맞이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 속에서는 이 연금 제도라는 것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뭐 출산율 뭐 2 가까이 1.4 뭐 이렇게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금 제도 설계하는 거는 그 저희가 흔히 비유하잖아요. 타조가 머리 쳐박고 있는 모습. 네, 네. 예. 예, 이러면 괜찮겠지 하고 타조가 머리 쳐박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러면 몸부터 뜯어먹여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는 제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오늘 시간 준비된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끝이 아니라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5월 15일부터 격주로 또 오신다고 하니까 예, 예. 그때 되면 아마 오는 길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하네요. 네, 앞으로 좀 다양한 말씀 더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예. 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뭐 경남 MBC에서 새로운 시도하는 거 예. 축하드리고 저도 참여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도 그 이준석 효과가 꽤나 좀 쏠쏠했거든요. 예, 예.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뉴스다 왓츠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